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8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방송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PM 10시 40분 돼가네요. 어제 오일 참 신기했죠. 가끔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 들어갈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긴 한데 어제도 제 상식을 넘어가는 약간 뭐라 가지고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한 100틱 정도 가려나 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튀더라고요. 장난을 하나 싶을 정도로 장난이 좀 심했죠. 크루도일부터 볼게요. 크루도일 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서 결국 67.55까지 왔는데요. 오늘도 비슷하게 대응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식은요. 저항이 여기가 걸릴지 한 칸 더 올라가서 68.75가 걸릴지 어디가 저항이 걸릴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도 67.55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만약에 어제 깨고 크게 반등이 나오지 못했으면 하방으로도 힘이 좀 있었을 텐데요. 어제 너무 빠르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67.55라는 값에 수렴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제만큼의 위로 또 슈팅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그림, 장기적인 그림 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0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체결강도 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바닥이에요. 지들끼리 그냥 싸워라 하고 냅두면 될 것 같고 큰 흐름이 나올 때 영매매 넣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터지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추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가더라도 계단식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150분 정도 일단 차트가 오늘 이쁘게 걸리네요. 68.34.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작은 거를 보든 큰 거를 보든 다 걸려 있어요. 찌질하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오늘도 차트를 골고루 깔도록 할게요. 240분, 120분, 오늘은 100분, 잠깐만요. 120분을 150분으로 깔자. 일단은 10시 반 땡하고 시작됐는데 걸린 저항이니까요. 여기 하나 놓고 작은 것도 좀 놓고 싶네요. 60분 놓고 하나는 15분으로 놓고 그냥 도망갈게요. 오늘은 어디가 저항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항이 걸린다면 추세로 따라가기보다는 오늘까지 영매매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주간 재고 발표가 새벽 5시 30분에 있지만 그때 이미 다 주무실 시간일 테니까 오일은 어제랑 비슷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타로 짧게 대응하시면 문제 없겠네요. 그리고 S&P 보도록 할게요. S&P가 지금 하방 그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상방 그림이 나왔지만 결국 30분의 저항을 맞고 떨어진 그림이거든요. 요렇게요. 2842가 1차적인 저항이 되는데 2842가 어제 저항을 맞고 다시 2824 저점 테스트하고 위아래 지그재그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상방률이 하방률이를 논한다고 치면은 박스권 대응을 할 때 저점 매수보다는 고점 매도가 유리한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박스권 대응을 하시더라도 고점 매도 포지션으로 숏으로 넣어보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이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시세가 막 엄청나게 분출되는 건 아니에요. 어제 여기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으면 좀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왔으면 오늘도 고점 매도하면서 2,800까지 직행 이런 게 있었는데 어정쩡하게 여기서 오늘 수렴 치면은 다시 박스권 수렴으로 돼서 S&P 같은 경우도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단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방이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방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버 포지션 넣는 것보다는 오늘도 데이 트레이딩으로 단타나 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60분 기준으로 2830 정도 기준인 것 같고요. 2830 기준으로 위아래 계속 흔들고 있죠. 바꿔서 얘기하면 2830.75 기준으로 다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거 120분 봐도 마찬가지고요. 중심 기준에서 계속 싸우고 있죠.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추세 나오면 따라가 보셔도 늦지 않고 매도로 치려면 2861, 2850부터 매도로 쳤어야 되는데 이미 매도로 치긴 글렀죠. 나스닥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나스닥은 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고 매수인지 매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할 수가 없죠. 중심 기준으로 싸우라고 두면 돼요. 확실한 건 여기서 매수 매도 잡으면 안 되겠죠. 매도로 칠 거면 7463, 7450 위에서 매도로 잡고 매수를 잡을 거면은 7400 밑에 7378에서 7400 밑에서 매수를 잡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추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타 쪽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매수도 되고 매도도 되죠. 중심이 안 깨진다면 여기 부근 매수가 될 거고요.
매도를 칠 거면 여기 위에 올라오면은 때린다는 느낌으로 매도를 치면 되는데, 잘못하면은 이거 손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대응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짧게 짧게 먹튀하는 느낌으로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일도 찌글찌글하고 S&P도 나스닥도 전부 찌글찌글하죠. 냅두고요. 오히려 금속이 재밌어 보이네요. 어제 골드 빠지고 나서 크게 반등 못 나오고 1200에서 심리적 지지선 걸려있는 상황인데, 추세만 봤을 때는 이거를 좀 지키려는 흐름이라기보다 깨려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큰 그림은 하방입니다. 근데 1200에서 지지가 받으면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블로그에도 글 써놓은 게 있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물로 만약에 거래하실 거면은 지금 1차 매수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블로그 좀 잠깐 볼게요. 원래 이것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글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잠깐 보도록 하죠. 공유 차원에서. 이거 말고 어디 갔어? 괜찮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추세 하방 맞죠? 추세 하방 맞고, 그 다음에 지금 큰 그림으로 주봉 월봉 단위까지 봤을 때는 1200 정도가 평균점이거든요. 평균점이라는 건 평균보다 밑에서 사면 수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뭐 주식은 아니지만, 선물 입장 말고 현물 입장이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1200 밑으로 빠질 때마다 매수 구간이라고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뭐 돈 있으신 분은 사보시고요. 지금은 1200 기준으로 약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1200을 완벽하게 깨버리면 1200을 저항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실물 투자나 뭐 ETF, ETN 아시더라도 KRX 이쪽은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현물처럼 금 현물을 거래할 수 있어요, 증권사에서. 이게 99.99K로 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매수 매도했을 때 차익 실현에 대해서 비과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선물로 1200달러대가 대략적으로 4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가는 그런 측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혹시나 좀 안전자산식으로 조금씩 정리식 펀드처럼 넣고 싶은 분들 계시면 금 현물 KRX에서 한번 알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물은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선물은 진입하신다면 컷 걸고 진입하셔야 되는 구간인데, 한 번 빠진다면 1100까지 빠지고 1200에서 저항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림입니다. 골드 추세는 아직 하방이죠. 하방이 아직 살아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다 다지는 흐름이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도 포지션이 많이 유리한 상황. 골드 봤고요. 골드랑 같이 연계해서 구리, 실버, 전부 하방세 나오는 그림이고요. 구리나 실버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하방 여력이 좀 남아 있어 보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선물 같은 경우는 비추세 타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 종목들은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지금 반등이 못 나오고 있잖아요. 잠깐 보도록 하죠. 달러 인덱스가 계속 96달러 못 깨고 계속 지금 지지선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면 한 번에 박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화 종목은 매수보다는 매도에 무조건 물려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언제 어디서 들어갈지 포인트 잡는 게 가장 어려운 거지. 그래도 포지션을 굳이 들어가시겠다면 매도 포지션이 맞다는 거죠. 차트 잠깐 정리 좀 하고요. 이렇게 일단 둘게요. 원래대로. 됐군. 나머지 종목 보도록 하죠. 유로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방 쪽으로 지금 에너지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요. 오늘 그 전에 저점 같은 경우 가볍게 깰 가능성이 있겠죠. 특별한 지표 발표가 없기 때문에 차트대로 추세대로 흘러간다라면 힘없이 계단식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유로는 매도 포지션이 무조건 유리하고요. 호주 달러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달러만 힘을 좀 줘보고 있는데, 캐나다 달러 오늘은 없지만 지표 발표 같은 거 발표할 때 그 약간 안 좋게 반영이 돼가지고 하방 터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관망하고 하실 분들은 그 시세 하방 터질 때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그림은 비추세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하락이 선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라는 그 종목의 구성을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비중이 유로잖아요. 파운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거래를 하시겠다라는 느낌으로 거래를 하실 거라면 유로로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센 호주 달러도 같이 잡으면 지금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호주 달러도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방 포지션 숏으로 포지션 세팅할 때 호주 달러랑 유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우도 잠깐 볼까요? 다우는 하방이 유리하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버티는 그림이라면 상방도 있고 꼬여있는 위치라는 거죠. 이미 매도 포지션을 좋은 자리에서 잡기는 글렀어요. 지난주부터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도는 거래 하루 정도 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 없는 비추세죠. 어설프게 올리면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는 쪽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휩손지 진짜 가는 방향인지. 항생은 어떻게 보면 예정대로 가고 있고요. 240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박스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너지로 봤을 때는 하방입니다. 항생 그림이 60분으로 봤을 때도 하방 그림이고요. 이게 지지 같지만 지지가 아니에요. 박스가 하단으로 내려왔잖아요. 박스가 원래 여기서 놀던 게 밑으로 내려왔고요. 밑에서 놀던 게 다시 한번 레벨 다운이 된 모습이고, 만약에 그 전에 저점이었던 27444 비슷하죠? 대략 저점 잡힌 게 여기를 깨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의 슈팅으로도 밑으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보다 매도가 유리해 보이고요. 천연가스는 폭발을 했네요.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자리죠. 여기 이쯤에서 지금 걸릴 수도 있었던 자리인데 걸리지 못하고 어제 매수 노리셨던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쪽까지는 안 왔어요. 꼬리가 닿아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방향은 무조건 매수고요. 크게 때려맞기 전까지는 매수 포지션이 무조건 유리할 것 같은 그림입니다. 오늘까지는요. 근데 이거 크게 보시면은 그 내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걸리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3.0 넘어갔을 때는 웬만하면 청산하시는 게 좋아요. 뭐 기다리면 또 기회가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통화 종목은 달러 인덱스가 계속 버티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유로랑 호주 달러, 파운드 위주로 매도 포지션 세팅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나스닥하고 S&P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방하고 하방이 꼬여 있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지금 매도로 진입하기엔 손익피가 좀 안 나올 수 있어요. 좀 조심하시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어제랑 같은 맥락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67.55에서 가장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매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추세를 타기에는 매도 걸린 자리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거고, 골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물로 한번 매수 고려해 보세요. KRX 금상품 괜찮거든요. 수수료도 알아보시면은 펀드보다 오히려 저렴한 편이니까요. 보시고 거래 생각해 보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재고 발표겠죠? 내일은 재고 발표 전에 좀 방송 녹화하러 또 나타날게요. 뭐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날이라서 아마 정상적으로 방송 녹화하고 유튜브 올리고 그렇게 방송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할 말만 하고 저도 빨리 사라질게요. 오늘 저도 이제 11시부터는 매매할 생각이라 보통 30분 단위로 좀 보거든요. 10시 반에 한번 보고 11시에 보고 11시 30분에 보고 딱 30분 단위로 시세 확인을 하는데 진짜 한 3분에서 5분씩만 보고 안 봐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캔들 만들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는 거라서 저도 11시부터 매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도 녹화 이렇게 끝내고 유튜브 올리고 갈게요. 알아들으셨죠? 핵유학자님 오셨네. 예, 예. 저 원래 이렇게 말하는 게 과학생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정보를 빠르게 막 전달해야 될 때. 네, 오늘 뭔가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제 차트 하나도 안 봤거든요. 이제 차트 보려고요. 예, 예. 네, 좀 녹화하러 또 나올게요. 뭐 계신 분들 성토하시고요. 그럼 녹화 종료하겠습니다.